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예비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이병관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술의자 전형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비한 소개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 소개드립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전형은요, 크게 두 가지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논술고사가 60% 배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 생활기록부 40%로 구성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더 자세한 정보와 내용이 필요하시면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요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희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배양하고 기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 요소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해력은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 홍수의 사회 아닙니까? 이런 정보 홍수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떤 필요와 논지에 적합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런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고력입니다. 이런 추려낸 핵심 논점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논리 전개에 이런 필요한 항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공해내고 통합하느냐, 이런 능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논점에 근거해서 추출한 정보를 설득력 있게, 그 다음에 타인에게 호소력 있게 이게 표현하는 이런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형식은 한 3개 내지 4개의 제시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고요. 그로부터 논지를 이끌어내는 통합 교과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각 문제당 700 내지 800자로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시문의 범위는 교과서 내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국어, 작문, 문학, 고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도표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논제와 제시문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출제 영역은 크게 두 가지의 복합적인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영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 이런 동서양의 이런 고전들은 만고불변의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요. 이런 인류사의 공통적인 어떤 교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깊이 있는 사고력을 측정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향후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급변하는 변화 추세라든지 최근의 사회적 이슈, 시사, 상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역동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가, 이런 적응 가능성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표라든지 통계 자료, 그림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년도 5점 문제 1번입니다.
자, 가의 기역과 다의 니은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나의 현상을 활용하여 다의 디귿이 오늘날 중요해진 이유를 서술하고 디귿의 정당성에 대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상당히 문제가 깁니다. 잘 보시면 이 문제에 3개의 하위 논제가 있습니다. 제시문 가와 다의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을 설명하라. 첫 번째 하위 논제입니다. 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은 주로 인권 침해 사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위 논제는 나의 현상을 활용하여 다의 디귿이 오늘날 중요해진 이유를 서술하라 입니다. 자, 나는 세계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세계화 현상을 다의 디귿,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국제기구나 국제단체가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얼마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규제하고 제재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디귿의 정당성에 대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본 문제에 적용해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문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제시문은 잘 아시듯이 나치 시대의 유태인 학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의 사례입니다. 자, 이런 선대의 잘못에 대해서 서독의 총리가 인정하고 이걸 역사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어떤 과정에서 이거를 참여하면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나는 세계화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과 세계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국경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등이 관련된 교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특징을 보시면 이런 국경,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둘째로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이런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세계적인 어떤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국제적인 갈등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고 그런 협동하는 협력의 어떤 정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 다는 유럽 연합이라든지 유럽 인권 재판소라든지 국제 형사 재판소라든지 이런 국제 단체나 국제 기구의 기능, 역할을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콩고의 어떤 그런 인권 침해 사례를 일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은의 불법적인 행위는 바로 이런 콩고에서 일어난 콩고 반군의 어떤 인권 침해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제시문의 뒷부분은 이런 개별 특정 국가의 이런 인권 침해, 인종차별이라든지 학살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뭐 일본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기구나 단체가 어떻게 국제화의 어떤 공조의 인식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느냐, 이거의 정당성에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제시문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이런 인권의 어떤 침해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런 국제 어떤 공동체 협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고 그 정당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태인의 학살, 나치의 학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세 가지 특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런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개별 특정 국가의 어떤 인권 침해 사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느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여러 교과서에서 통합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채점 가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제시문, 하위 논제죠. 가의 기억과 다의 니은에 나타난 두 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간 존엄에 대한 어떤 위협, 어떤 침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서술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자, 두 번째 하위 논제입니다. 나의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문제고요. 세계화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 의식의 확대와 이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얼마나 이런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다에서 이런 국제기구라든지 단체, 이런 기구나 단체들이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표현했으면 최대 10점입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점은 가나다, 세계의 재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인권 침해 사례, 그 다음에 세계화 추세에 맞춘 국제기구나 단체 이런 세계 국제 정세나 이런 세계 문제에 대한 인식, 특별히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얼마나 수용하고 이거를 통해서 개별 국가의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얼마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보시면 이 글자 수 700자 내지 800자 글자 수의 제한에 맞춰서 감점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모범 답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전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기억의 이유를 나의 니은과 다의 디귿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의 리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나와 다에서 핵심어를 하나씩 찾아 서로 연관지어 논술을 하시오. 자, 이 문제도 세 개의 하위 논제로 구성이 됩니다. 제시문은 모두 4개고요. 가나다라. 그 다음에 이 제시문 가와 나의 가의 기억의 이유를 나의 니은과 다의 디귿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자, 그래서 제시문 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국가 간의 어떤 행복 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GDP라든지 물가 수준, 그 다음에 경제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국가가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으냐에 대한 이슈가 최근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개인의 행복의 조건이 경제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나의 니은, 이제 이 자본주의의 어떤 특성과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다의 디귿, 현대사회 경쟁, 이런 경쟁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루저의 문제, 루저 현상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왜 부탄의 국가의 이런 국민들이 뉴욕의 노숙자보다 더 행복한가, 이런 이슈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라의 리을입니다. 라의 리을은 뭐냐면 평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평화라는 것이 이 적극적인 평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느냐가 적극적 평화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런 이 적극적 평화, 이런 사회 구조적 폭력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나와 다의 내용에서 핵심어를 찾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부탄의 경제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거의 0에 가깝다. 자, 이와 비교했을 때 뉴욕의 노숙자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유사한 수준의 경제지수를 보이는데요. 그럼 왜 뉴욕의 노숙자들보다 부탄의 이런 농민들이 더 행복할 것인가? 이런 이슈입니다.
나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윤리성이 무시됩니다. 즉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무시되는 이런 잘못된 성과주의나 실적주의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사적 소유권이라든지 영리 추구의 이런 목적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것이 이어지면 공동체의 어떤 복리라든지 이런 사회 전체의 어떤 통합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애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제안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이나 이런 자본주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이런 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재심은 다는 루저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나친 경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승자보다는 약자 혹은 루저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런 루저의 어떤 이런 특성들, 불안지수와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우리가 현대사회의 어떤 중요한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이 제시문다의 후반부에는 연민이라고 하는 정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을 뜻하고요. 이런 연민의 감정은 이런 약자라든지 루저, 이런 경쟁에서 도태된 이런 사람들을 위안하고 위로를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정서적인 연대감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제시문은 유명한 평화학자도 요한 갈퉁이 제시한 평화에 대한 이 개념 두 가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유형무형의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인종의 문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앞에 제시문과 관련지어서 이런 경제적인 차별,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이런 적극적 평화의 중요한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오전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탄이라고 하는 작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의 국민, 그 다음에 뉴욕의 노숙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개인의 과연 행복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바람직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와 관련지어서 자본주의의 아까 보셨던 두 가지 문제, 현대 경쟁사회에서 있던 루저, 약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 폭력을 없앨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적 가치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박애자본주의와 연민의 정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지금 출제 의도 말씀드렸고요. 제시문은 제시문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문학,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채점 가이드라인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 제시된 자본주의 경제 두 가지 윤리적 문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에 제시된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의 어떤 루저의 현상,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설명했는가. 첫 번째 채점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두 번째, 이 두 가지 그 이슈, 즉 자본주의 경제 두 가지 문제, 윤리적 문제와 생존 경쟁으로 인한 루저의 발생, 이것이 뉴욕의 노숙인이 왜 더 행복하지 못한가의 원인으로 이
적절히 설명이 됐다면 최대 10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개의 핵심어를 통해서 나의 그 구조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자, 두 개의 핵심어로 나의 박의 자본주의, 다의 연민, 연민의 정서 두 가지를 활용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조적 폭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박의 자본주의와 연민을 적절히 배합해서 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10점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전 문제와 동일하고요. 자, 모범 답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후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후 문제 1번입니다. 자, 가의 주인공과 파수꾼 그리고 주인공과 촌장 사이의 갈등 양상의 차이점을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고 가의 A에서 파수꾼이 보인 태도를 다의 우상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설명하시오.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3개의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는 문학 작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거기에 주인공과 파수꾼, 그 다음에 주인공과 촌장이 특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이 대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유형의 갈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라는 게 첫 번째 하위 논제입니다. 자, 제시문 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가의 A는 파수꾼과 주인공이 보이는 이런 이제 대화 내용인데요. 이 파수꾼이 보인 특별한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제시문 다의 우상, 이 제시문 다는 경험주의 사상가입니다. 잘 아시던 베이컨이 얘기한 4개의 우상 중에 어떤 우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명하라는 논제입니다. 자, 제시문 가는 문학에 나와 있는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새로 이 투입된 파수꾼 이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막루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려는 이 상황에서 그 이리떼가 사실은 흰 구름이었다. 걸 알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기존의 파수꾼에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사실은 이리떼가 아니고 흰 구름이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파수꾼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자, 저 높은 곳에 막루에 올라갔을 때 이 실은 이리떼가 흰 구름이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파수꾼이 막내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매우 혼내면서 이 주인공을 혼내면서 그 막내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은 촌장에게만 있다. 기존의 전통과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을 어길 수 없다. 의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에 이어서 이제 주인공과 촌장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실제 이리떼가 아니고 흰 구름이었다는 것을 이 촌장에게 얘기했을 때 촌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촌장은 이 파수꾼들이 막루 아래에서 흰 구름을 이리떼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마을의 이 질서와 마을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판단은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요. 가치 판단은 이런 어떤 현상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판단이 앞에 보셨던 주인공과 파수꾼, 주인공과 촌장의 어떤 갈등에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제시문 다는 근데 경험주의 사상가죠. 베이컨의 이런 4개의 어떤 편견, 4개의 편견을 우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4개의 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의 우상.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아까 그 제시문 가에 그 파수꾼이 보였던 그런 기존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어떤 편견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면 극장의 우상이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서 오는 편견, 이것과 연결이 되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앞에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실 판단과 가침 판단과 적절하게 짝지어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시문가에 나타난 어떤 이 특정한 어떤 갈등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베이컨의 어떤 편견과 어떻게 연결이 지어지는가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출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채점 가이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인공과 파수꾼, 그 다음에 주인공과 촌장 사이의 갈등의 양상을 각각 제시문 나의 사실 판단, 가치 판단과 적절히 연관시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실과 가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가의 파수꾼이 지닌 태도의 원인을 제시문 다에서 4개의 우상 중에 극장의 우상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막루 아래서 이런 관찰하는 방식이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편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이전 문제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자, 모범 답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후 문제 2번입니다. 가의 기억의 근거를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가의 니은에 대한 입장을 가와 다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고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자, 오후 문제 2번도 4개의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3개의 하위 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후 문제 2번은 이 자본주의에서 나온 어떤 소비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소비라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소비라고 할 수 있는 낭비라는 것이 어떤 가치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낭비에 대한 서로 이 찬반의 어떤 논쟁, 그 다음에 이런 낭비와 관련지어 이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 통합적인 이해력과 서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우선 가 제시문 내용입니다. 자, 소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개념정의가 있고요. 소비의 기능입니다. 기억 보시면 소비는 사람의 삶을 유지하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 제시문의 후반부에는 낭비 또는 과소비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2가지 결과 혹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과 같은 국민 건강의 악화, 특히 개도국과 이 후진국의 비만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도한 어떤 제품이나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 고갈, 환경 오염과 같은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조선시대 중상주의 대표적인 학자죠. 박제가의 중상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유용한 물건을 유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고갈될 것이다. 유통이 되면서 유용성과 효용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그 물건 혹은 제품의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검소한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유통을 통해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생산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과 관련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단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다는 이 낭비 또는 과소비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제시문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낭비 또는 과소비라는 것은 어떤 문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일 수 있고요. 어떤 소비 자체가 하나의 문화다. 그 다음에 이런 소비, 이런 과소비를 또는 낭비를 통한 이런 행위 자체의 어떤 결과가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문화 발전의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시문라는 슈바이처가 쓴 문화의 재건과 몰락이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앞에 제시문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진보의 관점에서 소비를 볼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가치, 윤리적인 진보와의 어떤 균형 발전,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문화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어떤 초점화된 이런 문화관을 아주 천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가치의 근거에서 이런 소비도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문제 2번은 이 소비라는 것이 경제라든지 우리 사회 문화, 정치를 포함한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활동이고 어떤 행위이다.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소비에 지나친 어떤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낭비라든지 과소비가 어떤 긍정, 부정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물질주의에 기반한 이런 과소비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관점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가해 소비의 기능을 나에 나타난 박자가의 중상주의 사상을 활용해서 그 근거를 이제 설명하고요. 가해 낭비라는 것이 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 이 긍정적인 낭비의 역할, 문화의 관점에서 긍정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이상과 소비관을 다룬 라의 내용을 통해서 다에 나타난 물질주의적인 어떤 문화관의 관점을 비판하는 논리적인 도술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가나 다라의 내용은 여기 출제 의도의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자, 제시문 가나 다라는 각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국어 이런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채점 가이드라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내용을 활용해서 가에 밑줄 친 소비의 세 가지 역할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활용해서 가의 낭비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내용을 이용해서 제시문 가의 낭비의 긍정적인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 문화의 창조라든지 문화의 어떤 산물로서 낭비가 필요하다, 과소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절히 기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 네 번째 라의 내용, 아까 윤리적인 어떤 진보, 윤리적인 어떤 균형, 인식을 통해서 다에서 나타난 이 물질주의적인 문화관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문제의 채점 가이드라인과 동일합니다. 자, 모범답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상 기출문제 4문제 해설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 논술 우수자 전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논술고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성과 개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대사는 매우 급변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의 홍수 사회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존의 가치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 급변한 현대사회의 이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미래 지향성과 개방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고전적인 인문학 가치와 현대사의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개방성, 유연한 사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번째,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앞서 문제들을 보셨겠지만 제시문 3개 또는 4개는 모두 다양한 교과서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논제와 이런 제시문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연결하느냐, 잘 이해하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3번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입니다. 자, 자신의 논지에 맞춰서 핵심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느냐,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3번째는 이런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서술, 표현 능력이 측정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술고사의 목적하에서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제시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철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논리적 비판 능력입니다. 개별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에 적용한다든지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비판 능력이 필요합니다. 3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제시문에 나타나는 현상, 인문학적인 가치,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4번째, 의사표현 능력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나타내느냐, 의사표현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논술고사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었을 때 여러분이 좀 준비하고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문제이지만 그 안에는 3개 또는 2개의 하위 논제가 있습니다. 그 하위 논제는 제시문에 걸쳐서 여러 내용을 통합하고 연결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제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술고사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각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3번째,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할 것. 앞서 보신 것처럼 의사표현 능력과 설득력, 이런 것들이 이 본 논술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도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술고사에 대비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저희가 좀 제안할 수 있는 3가지 준비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의 축적입니다.
앞서 보신 이 제시문들은 교과서 내에서 물론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 포함된 이 제시문들의 내용은 고전적인 이런 문학, 역사, 철학, 다양한 이런 고전의 어떤 글들로부터 추출이 돼서 정제된 그런 글들이 있고요. 또한 현대사의 어떤 이슈들, 상식, 시사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런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된다면 이런 제시문들이 제시됐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쉽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편적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 짧게 제시된 그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는 그 제시문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 정보들, 관련 이슈들, 관련 지식이나 상식이 뒷받침이 될 때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사고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글쓰기 능력은 단시간에 배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독서를 하시고요.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독서록 같은 걸 좀 만들면서 글쓰기를 좀 점검해 보시고 좀 교정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평소의 훈련이 아마 이런 논술고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대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예비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그런 수고가 합격이라는 아주 원하는 결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